자, 9주차 복수 테스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자,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 들렸죠? 자, 우리 판례는 침해당하는 재산 자체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하천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이 하천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직접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권으로 받고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손실보상할 때 재산적 가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적법한 건물이냐 위법한 건물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일단 재산권이라면 침해됐을 때 보상 대상됩니다. 그래서 지작물인 건물은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들렸죠?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보상 대상은 되는 겁니다. 보상 액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 수용되는 건 아니니까 이 자체만으로 바로 보상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사회적 제약 범위 내죠.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버리면 보상 조치는 있어야 됩니다.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 토지 사용 수의 길이 없다. 자,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은 사회적 제약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인을 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 한계를 넘는 걸로 볼 수 없다가 틀렸죠. 이때는 사회적 제약 한계를 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전혀 보상 규정 없다면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원칙적으로 이거는 토지 자체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액에서 배제가 됩니다. 개발이익 배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그러나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거는 배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공공용물에 관해서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정 범위 사람들의 자, 이런 거 일반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사회적 제약을 벗어날 정도의 특별한 손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 정도라면 감내를 해야 돼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틀렸죠.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자, 매립면허가 고시됐지 아직 사업 단계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립면허 고시만 나왔지 어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할 수 있으므로, 자, 틀린 말이에요. 지금 매립 면허 고시만 나왔지 아직 사업자가 누구고 사업 인정도 안 나왔고 바로 사업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절차 거쳐서 사업 인정받고 사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행업권자는 매립 면허 고시를 이유로 바로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차피 줄 거 일괄해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 시기는 다른데 동일인 소유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무 조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9번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심판하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넓게 네 가지로 구분할 때는 3조에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리고 이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민중소송, 객관적 소송이죠. 권리구제가 아닙니다. 법률상이 없어도 돼요. 국가작용의 합법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건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민중소송이란 객관적 소송이란 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 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있는 자가 틀린 말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더라도
관계없이입니다. 없이.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관계 있는 자가 제기하면 법률상 이익 없어버리면 제기를 못하는 거죠. 틀린 말입니다. 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장관이요. 국가기관이죠. 처분입니다. 자, 원칙은 어디예요? 관할. 피고 행정청,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이 관할법원.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했으니까 이 장관이 소재한 곳이 여기죠. 그럼 이제 대전에 지방법원, 행정법원에다가 제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또 가능합니까?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이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다. 틀렸죠? 이 처분을 행한 요 행정청이 피고다라는 겁니다. 다만 처분 후 행정청이 폐지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 사무가 기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공장 설립 승인 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어요. 사실상 추정되는 주민들은 자,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니까 법률상 이익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추정이 안 돼버리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정되면 다툴 기회를 줘야 됩니다. 환경상 이익 침해 막아줘야 됩니다. 자, 국가가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기관 위임 사무 이런 걸 찾자 그랬습니다. 처리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는 이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를 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시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원에 통해서 소송으로 구제를 받겠다? 의미 없다는 것이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자, 동일한 사업구역 내 동종사업용 보이시죠? 화물자동차 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 처분에 대해서 자, 운송사업 나오면 업체 수가 제한돼 있고 과잉경쟁 방지 차원에서 운송사업은 업체 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허업이죠. 여기는 경업자 소송이 인정돼요. 일반 허가업과 달리 경업자 소송이 인정됩니다. 우리가 개인적 공권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운송업 나오면 일단 경쟁업자는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틀렸죠? 자, 재단법인입니다. 수녀원인데 이 수녀의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한다. 자, 이 부분은 수녀가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니까 이 수녀분들이 원고가 돼야지 법인이 수녀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잘 나오는 이유는 법인과 거기 구성원은 서로 별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각각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을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확인을 제기할 원고적격 인정이 안 됩니다. 자, 17번.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기본적으로 처분이에요. 이 통지에 따라서 변동된 만큼의 소득세를 납세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전부납 의무와 같은 원천 납세 의무자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 할 수 없으므로 소득 처분에 따른 자, 소득의 귀속자. 자, 여기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법인이죠. 법인한테 부과를 했으니까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신한테 처분했다면 그걸 다퉈야지. 법인한테 처분했는데 소득의 귀속자, 직원들이죠. 이 소득을 받은 임직원들이 소를 제기하겠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결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맞죠? 조합설립 인가처분 나와버리면 이건 특허고 인가 논리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 이게 아니죠. 특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설립결의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특허의 적법 요건이 결여됐으니까 특허도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냥 요 인가 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미 끝난 결의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미 앞에서 봤던 게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협의소입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의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자, 기억나시죠? 제명의결 처분이고 임기 만료됐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취소가 되면 이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신분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동안 못 받았던 수당받을 권리가 회복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외이익을 인정을 해줍니다. 없다 틀렸죠? 개별 공시가 결정 처분입니다. 여러분들 하자승계에서 나왔던 것들은 다 처분으로 풀면 돼요. 하자승계 나온 것들은. 자, 21번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행정재산이 될 것이고 여기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 지급채무 불이혼죄를 소송으로 다툴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죠. 이래야지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자, 금융감독위원회 파산 신청만 했고 처분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행정소송법 이외에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다투는 것이지 파산 행정소송법으로 다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안 될 때는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런 많이 봤던 거예요. 과징금에서 봤죠? 자진신고자가 감면 신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불인정 통지를 했다. 처분이죠. 처분을 볼 수 없다. 틀렸죠. 이 자진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감면받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각 감면 불인정했다면 이것도 독립적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자,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에 일부 금액 지급정지 대상자가 됐다라는 걸 통보를 했어요. 자, 이거는 처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법 개정으로 이렇게 됐지 공단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법 개정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25번 과세 처분을 했고 증액 처분이 나오면 흡수가 된다 이렇게 했죠. 원래 과세 처분은 증액 처분의 흡수. 그래서 소송 대상은 요 증액 처분만 소송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승계된다. 틀렸어요. 당초 처분이 위법하게 산정됐다면 그거는 승계되겠지만 절차는 별도로 또 거쳐가지고 증액 처분했기 때문에 원처분의 절차 때문에 증액 처분의 절차까지 위법이다? 틀린 말이에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거부 처분이 처분으로 인정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했죠. 이 신청권은 뭐라 했어요? 성립요건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살피는 거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틀렸죠. 이 부분은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립요건 단계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 내부 위임을 받았습니다. 권한의 이전이 없다 그랬어요.
이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인데, 자, 문제는 권한의 이전은 없지만 권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했냐 이걸 딴다 그랬죠. 여기 지금 권한 없는 서장의 처분이란 말은 경찰서장 명의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데 경찰서장 명의로 했죠. 내부임에 불과한데 그렇더라도 실제 처분을 한 이 경찰서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항고송의 피고 적격은 지방경찰청장이다. 틀린 말입니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제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애외적이죠. 위원회가 피고지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항고송 대상되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 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신청 방법만 가능할 뿐이고, 항고송이죠.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맞아요. 민사소송법은 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다 보니까 처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분에 대한 항고송의 이 부분은 준용이 안 되고, 항고소송에서는 가구제가 집행정지만 인정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하려면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돼서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집행정지 요건이죠. 그러니까 정지 결정했다가 소를 취하면 소송 계속은 끝났고 했던 정지 결정도 실효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 실익 없다 그랬습니다. 이익 있다 틀렸죠. 네, 그래서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신청인의 본안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것을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건 규정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은 판례가 가구제의 특성상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입니다. 가구제라는 특성 때문에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33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잡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불복이 들어왔죠.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또 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때까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가 되냐 정지가 안 되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과태료 결정할 때 제가 기준 하나 잡아드렸어요.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죄법 할 때 법원의 과태료 결정 즉시 항고 들어오면 집행이 정지되냐 정지가 안 되냐. 자, 뭐가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가 국민한테 유리하냐? 정지를 시키는 게 유리하냐? 정지 안 시키는 게 유리하냐? 자, 여러분들 집행 정지 결정했으면 국민들은 가구제를 받았죠. 그런데 즉시항고, 행정청이 즉시항고했다고 해서 이 정지 결정을 정지시켜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은 가구제가 안 되는 꼴이잖아요. 이건 불이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지 결정해줬는데 정지 결정을 정지해버리면 정지가 안 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 국민들이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의외로 출제가 잘 되는데 조문입니다. 우리 법조문. 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뭐가 국민한테 이익이냐? 정지시키는 게 이익이냐? 정지를 안 시키는 게 이익이냐? 여기는 정지 결정을 불복했기 때문에 정지를 안 시키는 게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행정심판법상 가구제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인정되죠. 항고소송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죠.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어요. 단, 말 그대로 사실관계예요. 처분사유를 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동일하냐 이렇게 기준이죠. 법적 평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비교해서 기본적인 면에 동일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요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 아닙니다. 뭐예요? 이미 있었다, 없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두 개 사유를 비교해서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더라도 추가시킬 때 보니까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이 안 돼버리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 인정된다. 틀린 말입니다. 자, 37번으로 갑시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처음에 제시했던 사유가 뭐냐면 중기취득세를 체납했다 라는 사실과 중기취득세, 중장비, 나중에 추가된 사유가 일반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사실,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사실.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중장기하고 자동차는 엄연히 세금 내는 항목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38번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 허용되죠. 소종류 절대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소종류의 변경이 됐건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이 됐건 원고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걸로는 산출이 안 돼요. 그런데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된다. 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이 안 돼요. 안 될 때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원이 산출을 못 해주는데 이렇게 해야지. 증거조사를 통해 정당한 부과금을 산출한 후 취소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의무인데 법원이 이럴 의무까지는 없는 겁니다. 법원에게 이 정도의 의무까지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은 당사자가 증명을 해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산출을 한 다음에 초과 부분을 취소해 주시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니면 전부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없다면. 원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뭐였어요? 사정 판결 내용이죠. 법원이 사정 판결할 때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 정도, 배상 방법, 사정, 자, 조사,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소극적. 사정 재결은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지만 사정 판결은 조사에 그칩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가 돼서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자, 이미 확정됐는데 이전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처분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판결에 저촉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이전에 있던 사유로 저촉되는 처분하면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기속력과 기판력, 대법원이 구별을 안 하니까 원래 기속력이 위반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용해버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 대법원은 그러려니 하고 맞게끔 풀어야 됩니다. 자,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자, 이게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장내 행정청의 이행강제를 위한 이행강제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해서 이행됐다면 이행강제 됐죠. 이행강제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럴 때는 배상금을 추심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틀린 말입니다.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다. 자, 이게 심판 재결인데 판결하고 동일하게 푸시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재처분 의무는 항상 뭘 생각을 했습니까? 거부입니다. 거부.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이럴 때 재처분 의무가 나오는 것이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을 인용을 해줬는데 이걸 취소할 때 이때 재처분 의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인용 재결 또는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자, 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피청구인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연기간 따라 일정한 배상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죠. 여러분들 간접강제는 의무이행 저기결이 됐건 아니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무효확인 재결 다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이행 재결의 경우에는 간접강제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도 가능해요. 직접 처분. 자, 47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 기각재결, 자,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용재결에서만 기속력은 발생합니다. 자, 심판의 청구인은 위원회 간접강제 결정이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9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